좋아요, 구독. 네, 이어서 IS의 이지연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 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이야기부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첫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회의 이후에 연준의 긴축 기조 좀 완화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쏠리면서 시장이 조금 상승 랠리를 펼쳤던 지난주였습니다. 이 파월 의장도 좀 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좀 정리해 보자면 결국 금리 인상은 지속할 것이다라는 게 조금 짙게 깔려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게 시장의 분석인데요. 이 FOMC 후 최근 국내 증시 동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했고 파월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돼 있던 지표들이 12월 달에 이어서 1월 달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에서는 좀 벗어나는 국면에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상승폭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고용이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지난주 금요일 기술주 위주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제 오늘 우리 증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와 2차전지, IT 종목들의 조정폭이 꽤 크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반전한 이후에 중간중간 조정 구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와 2차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1월 달 이후에 6조 5천억이 넘는 상당히 큰 폭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단순하게 단기 모멘텀으로 시장을 단기간 끌어올리는 전략보다는 오버슈팅 이후 혹은 시장의 레벨업을 노리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일부 유입이 되고 있고 1월 달에 글로벌 증시에서 자금 유입이 가장 컸던 곳이 일부 유로존과 함께 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상당히 큰 금액의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자금의 이동을 본다면 역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자금 유입이 있었던 곳이 상당한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은 그 고용 지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FOMC 이후에 좀 상승 랠리를 펼쳤던 이 뉴욕 증시가 지난주 좀 고용 시장과 또 여러 기술주 실적 부진에 좀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환율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장중 1,210원까지 내려온 환율이 오늘은 20원 가까이 조금 오르며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던 이런 환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거래일만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이런 환율, 이 향방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있는지요? 그동안 이제 달러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달러 인덱스가 114를 넘어갔다가 최근에 100 초반대까지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 중단될 수 있다라는 개연성 이 부분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의 가능성이 일부 이제 반영이 되었고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 대비로 해서 이 상대적인 통화 특히 이제 유로화나 파운드와 엔화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약세 움직임에서 조금 탈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로존이 제로금리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일본 증시도 일본의 중앙은행이 10년물 국제금리 상단선을 조정하면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유도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가면서 달러가 일시적으로 다시 강화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달러가 이전처럼 그 약세 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도 힘든 구간이고 반면에 그 달러가 강세화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상대적인 통화 약세가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또 급격한 상승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달러가 하락 요인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위축된다라면 그 안전자세에 대한 선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고 반면에 상반도 이전처럼 유로화나
달러화나 파운드화가 아주 절대 약세로 가지 않는다면은 좀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본다라면 환율은 지금 현재 좀 제한적인 범위에서 옮길 개연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환율 기준으로 본다면 한 1,20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상당 기간 달러가 변동성이 좀 제한적으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변동성이 컸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다시 시장의 이제 변동성과 함께 야기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 제한 구간이라는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한다면 어떤 추세적인 그 베팅을 환율 쪽에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하고 혹은 환율과 민감성에 대비해서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환율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변동성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 이 빅테크 트리오가 이 실적 둔화세를 보이면서 어닝 미스를 보였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도 이 기술주들 또 기술 성장주들의 좀 부진한 실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투심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 국내외 주요 성장주들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함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실적 발표 시에 들어왔고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상당히 컸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 예상했던 것만큼 또 크게 많이 악화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했고 셋 다 뭐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아예 제시하지 않거나 가이던스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애플은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예상보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함께 모건스탠이나 JP모건 같은 굴지 이제 투자회사들이 오히려 해석을 좀 좋게 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투심에 이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 수급적으로 빅테크 기업 쪽으로 지금 현재 1분기 1월 달에 몰리는 현상이 지금은 이런 실적에 오히려 악화되기보다는 실적을 바닥론으로 만들고 여기에 생각보다 경기 침체 부분이 양호했다는 부분. 고용 지표도 지금 당장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걸 역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증시는 안도랠리가 일종의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부분의 중심이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급적으로 꺾이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월 달에 미국의 이제 섹터별 성과별 등락을 잠깐 보시면은 경기 소비재가 임의 소비재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왔고 특히 이제 IT 쪽을 보시면은 그 등락률이 EPS 성과율이 4.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마이너스 역성장을 예상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영한 부분이 낫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시장의 이제 안도랠리를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은 경기 소비재 와 IT 쪽에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시장의 흐름 가운데도 이제 중국 소비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 미중 간 갈등이 나오면서 상당 부분 그 우려감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주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환자가 이제 정점존에 지금 다다랐고 3월달 전인데 그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을 앞두고 나올 수 있는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과 함께 올해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GDP 성장률이 5%대가 유일하게 나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상이 그 가장 높다라는 점에서 최근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상당 부분 글로벌 자금 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중국 관련 소비재와 IT를 중심으로 일단은 주도주 포트를 일단 예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T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외국인들 수급을 지금 크게 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초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슈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오늘처럼 대부분 매도의 주체는 기관의 프로그램 물량이고 매집을 했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조정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1월달, 2월달 이 그 연초의 증시는 펀더멘탈이나 모멘텀보다도 오히려 수급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로 차익 매물이 급격히 전환되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증시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 특히 고용 지표가 지금 타이트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2월 달에 CPI나 PPI 발표, 물가 관련돼 있는 지표들이 만약에 1월 달에 이어서 상당 부분 감소하는 데 가운데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나빠지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서 오히려 골디락스를 조금 염두에서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세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을 바탕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증시를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